네, 반갑습니다. 불경 칼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사본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좋아하는 분들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어서 무술 수련할 때 기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대 무술가들은 전통 무술의 어떤 기존에 해오던 훈련 방식을 너무런 아무런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좀 더 나은 개선책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무술에서 기압의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근본 취지는 무조건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무술 수련할 때 기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같이 무술 수련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술 수련을 하든지 간에 기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기압이 전통적으로 야! 뭐 이런 기압이 아니에요. 기압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기압은 무술을 수련할 때 교육 방법론 중에 다양한 목적하에서 실시되는 훌륭한 교육 도구예요. 기압이라는 거. 그죠?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태권을 했고 오랫동안 했고 이제 대한검도에 소속 검도 지도자로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칼리 지도자로 이제 불경 칼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검도 이제 태권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태권 훈련부장을 했었고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검도 같은 경우에는 조교 한 3년, 그 다음에 지도사범, 수석사범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게 한 3년, 8년, 7년, 3년, 7년, 한 10년 조금 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검도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지도했는데 기압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압이 왜 중요하냐면, 자, 태권 같은 경우에 기압은 이런 기압이에요. 검도 같은 경우에는 양손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의 종류가 맨손 무술의 기압하고 좀 달라요. 양손 무술은 이 한 방으로 사람을 절단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양손 무술의 파괴력은 사람을 한 방에 살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션이 크죠. 대신에 맨손 무술에 비하면. 그 다음에 짧은 나이프에 비하면 모션이 큰 대신에 많은 에너지 양을 분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압을 크게 그 다음에 길게 넣게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체력 증진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검체 일치를 일치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기압을 활용해요. 태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태권은 공격의 타이밍을 습득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 기압을 넣게 하는데, 태권 고유의 그 기압이 있죠.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크,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크가 좀 웃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 박자 리듬, 왜냐면 트라이앵글 포도크로 삼각형 모양으로 항상 움직여요. 패키티 칼리처럼. 그러니까 그 박자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크, 에크.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을 보시면 태권의 포도크와 칼리 패키티의 포도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태권은 진폭을 이용하기 때문에 능실궁청을 해요. 그래서 디디고 아래 위로 진폭을 일으켜서 체중을 실어서 공격을 하게끔 하거든요. 여기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공격 기회를 좀 더 읽히기 쉽게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파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주 가까이 거리에서. 뭐 그렇긴 한데, 그때 이제 활용되는 게 그러한 모션을 박자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기압을 넣게 해요. 그래서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크, 이크. 그 다음에 태권 같은 경우엔 칼리와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약속 대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맨손 무술에도 있죠. 킥복싱도. 그래서 일단 공격 라인을 서로 공방을 먼저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주보고 이제 연습하는 훈련법이 있는데, 요때 이 기압이 이제 타이밍을 끊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공격 타이밍을 숙달시키게 해줘요. 이 기압 훈련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크, 이크. 사람마다 이크, 에크, 이크지만
그 박자가 미묘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크, 이크. 저는 이 박자죠. 저는 제가 예전 영상에 보시면 사람마다 고유 리듬감이 있는데 저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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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걷는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테kken 오래 해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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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걸어가요. 검도할 때도 그렇게 움직여요. 저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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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런 느낌으로 딴, 딴, 딴 이 리듬을 타거든요. 이게 제 고유 리듬이에요. 그러면 서로 마주 보면서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크, 이크. 그러면 제가 이때 공격할 때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이러면 이때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면 공격을 만약에 카운터로 받아친다면 이크 할 때 반박자를 잘라가지고 카운터 공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상대방이 이크 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크 해서 는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딴줄 걸면 여기서 제껴버리고 바로 는질러 찰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기압의 박자가 달라요. 이크 이렇게 돼요. 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기압의 목적 중에 하나가 테켄은 공격 타이밍을 이 사람이 들어오는 공격에 일정한 리듬감을 익히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반에 반으로 잘라서 또는 반으로 잘라서 되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호흡을 끊고 크 할 때 그 박자 감각, 공격의 박자 감각을 익히게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 기압의 훈련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테kken 수련할 때는 기압을 크게 넣으라고도 안 해요. 항상 자기의 고유 리듬감으로 이크에 그 기압을 넣게 해요. 제가 지도를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기압이 쓸모없는 게 아니죠. 아주 훌륭한 교육 도구가 돼요. 공격의 타이밍을 읽게 하는, 고유 리듬감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거. 왜냐하면 기압이라는 게 결국은 호흡하고 연결돼요. 맞죠? 그 다음에 검도 같은 경우에, 무기술 같은 경우에 왜 중요하냐면 칼리는 테켄하고 좀 더 유사해요. 칼리는 무기 길이가 짧고 그래서 좀 더 변칙적이고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좀 더 스피디하게 공격이 주고받기 때문에 테켄과 같은 박자 감각으로 기압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검도같이 양손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처음에 이제 기초 들어오면 기초 들어와서 검도는 풀 스파링 위주로 바로 이제 수련 체계가 구축이 되니까 처음에 기초 동작 한 달 반 익히고 나서 바로 서서 이제 스파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무기를 딱 들고 있으면 무기 든 사람 앞에 서면 그냥 몸이 굳어버려요. 일반인들. 그런 상황에 노출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인체를 단련해 본들 무기보다 단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체를 많이 단련해도 저런 압축 나무보다 약해요. 진짜로. 뭐 나무를 부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나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신체를 단련한들 내가 휘두르고 나도 나무를 휘두른다면 내 손이 다쳐요. 결국 나는 데미지가 없죠. 내 무기가 데미지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무기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사람 앞에 서면은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수련이 안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격언이 있는데, 기술을 뛰어넘는 게 기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를 든 상대방한테 내가 속된 말로 쫄지 않고 내가 나의 주박에 걸린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좀 고급물이고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이론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고, 그러면 이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얼지 않고 내가 내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대로 공격을 하든지 회피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기백을 단련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압을 먼저 뚫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기백을 쉽게 하려면, 내가 검 끝에 기백을 쉽게 하려면, 내 움직임에 기백을 넣게 하려면 기압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검도 처음에 들어가면 기압을 길게 뺄 필요는 없는데, 기압을 여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폭발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짧아도 좋으니까 기압을 폭발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초 동작을 할 때 사람들이 옆에 가면서 기압이 폭발했는지 안 폭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낯설고 이제 이게 낯선 환경이고 낯선
보니까 처음에 기압이 안 터져서 사람들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머리 뭐 이래요. 근데 이게 기압을 자꾸 크고 우렁차게 넣으세요 하다 보면 빵 뚫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제가 좀 습관적으로 길게 빼는데 이렇게 길게 안 빼도 돼요. 그래서 자꾸 기백을 실을 수 있게끔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기압이 그러니까 무용한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기백을 실을 수 있게끔 몸이 이완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정돈시키면서 기초 체력을 폐활량을 늘리게 해주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단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기압을 내가 이제 서로 스파링을 하다가 공격이 빵 들어갔을 때 기압을 길게 넣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잔심까지, 존심, 잔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풀지 않고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까지 가는 기압을 갈무리 시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압을 길게 빼고 갈무리 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진력이 높아져서 하고 쫙 나가요. 도장 끝까지 쫙 나가고 하면서 갈무리까지 들어가면 내가 방심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록 머리를 베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확인하는 절차까지 쫙 가죠. 마음을 풀지 않고 갈무리 시키는 잔심, 존심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기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유단자 올라가고 나면 연격이라는 게 있는데 검도에서 이렇게 좌우를 연속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동작인데 쫙 갔다가 뒤로 와야 돼요. 이 연격을 한 호흡에 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압을 한번 넣었을 때 해가지고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는 분 잘 못 봐져요. 근데 요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강속형의 무리로 처음에 크게 그 다음에 강하게 힘을 싣는 거,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다음에 경쾌하게. 빠르고 무겁고 강하지만 몸은 경쾌하게. 그러면 이 대강속경이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강속경의 이 속성을 한 동작에 넣으려면 연환이 돼야 돼요. 공격이 연환으로. 그럼 연환으로 되는데 내가 기압을 쫙 길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까지. 저도 안 돼요, 이게. 한 2번을 해야 돼요. 옛날에 막 한참 많이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압 훈련법이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술의 뭐 검도뿐만 아니라 서양의 검술도 그렇고 이 정도 되는 양손검이라면 이 끝에 움직이는 이 속도는 원심력에 의해서 인체가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쟀는데 검도 시합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땐 0.001초, 0.01초 검도의 검 끝에 무게 그거예요. 그럼 인체가 절대 반응할 수 없는 속도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공방을 주고받아요? 예측 싸움이에요. 예측 싸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칼을 죽였는데 죽이니까 올라올 때 그때 내가 머리를 친다. 그럼 너 머리 쳐라. 그럼 나는 바로 손목을 받아치겠다. 머리 칠 때 손목 받아치는 걸 알아서 빼서 바로 다시 머리를 치겠다. 아니면 손목을 받아치는 걸 알아서 내가 머리로 치면서 받아칠 때 다시 빼서 손목을 연타로 치버리겠다. 뭐 수는 많아요. 수는 많은데 그게 한 호흡에 이루어져요. 한 호흡에 파바박 이렇게 가요. 공방공 보통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 호흡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빼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빠르게 하는 연환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때 이 기압이 중요해요. 아까 갈무리 하는 이 기압을 이 공방이 움직이는 그 기압 모션 속에 같이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마음, 그러니까 뭐 기라는 게 동양의 그 기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마음, 나 너 베겠어, 나 너 공격하겠어, 이 마음, 기세, 마음, 그 다음에 검, 그 다음 체, 내 몸, 이 세 개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한테 겁을 먹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했어. 이거는 뭐예요? 기가 실리지 않았죠. 공격하겠다라는 마음, 의지가 실리지 않고 그냥 몸이 반응한 거죠.
검체는 일치했지만 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검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이건 한판으로 인정 안 해줘요. 예. 기검체 일치가 인정될 때 한판으로 인정되거든요. 근데 이 기검체 일치가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정말 어려워요. 기하고 검은 일치하는데 몸이 못 따라와서 발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검체는 일치하는데 마음 기세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구호역에 빠지면. 그때 기검체 일치를 일치시켜주는 게 기압의 역할이에요. 공격하고 있다가 밀리지 않고 네가 벤다라는 의지를 검 끝에 실어라. 그리고 내 몸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게 내 몸을 움직여라. 기검체 일치가 될 수 있게끔 그 기세를 실어주는 장치가 기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 수련에서 기압은 엄청 중요해요. 저는 그 기압이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다 자기의 그 수련 배경상 이렇게 뭔가 가질 수 있는 한계점들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무술가들은 그런 한계점을 넘어서려면 다른 무술을 가감없이 바라보고 자꾸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확장성이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술가는 학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술가들이 독성과 아집과 편협에 갇혀버리는 순간 발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영상에서 보면 본인의 유파 기술만 담백하게 잘 설명해요. 오, 괜찮아요. 근데 실제 막상 가보면 다른 무술, 뭐 예를 들면 복싱이나 킥복싱 되게 폄하해요. 뭐 이건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우리 기술에 이게 맞아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무술을 비교할 때는 다른 무술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 다른 무술의 기술체가 우리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더라, 그렇게 같이 상생하는 형태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무술 수련에서 기압이 왜 중요한지, 이제 테켄하고 검도 예를 들었고, 칼리는 이런 게 중요해요. 칼리는 테켄하고도 유사한데 칼리의 기압은 크고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한 손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손검보다는 훨씬 더 변칙적이고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칼리에서 처음에 지도자들이 지도를 할 때 기압은 어떻게 넣게 하는 게 좋냐면, 아까 태견처럼 일정한 리듬감으로 공격 기회, 방어 기회를 깨우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좋아요. 저는 시와나리를 활용을 많이 해요. 공방의 이치를 습달시키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딴 계속 움직이면서 상체, 하체 공격, 상체, 하체 공격을 계속 익힐 수 있게 해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빰 변환될 때 속도가 빨라야 되죠. 내가 방향을 전환할 때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빰 속도 변환할 때 빰 속도를 내가 그 기압이죠. 일종의 기압을 좀 더 빠르게 넣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격의 기회는 이런 짧은 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전환될 때, 상대방이 머무를 때, 상대방이 미묘하게 다가올 때, 상대방의 공격이 한쪽의 감각이 교차가 될 때 다른 공격 기회가 되는데, 이때 빰 하고 하체 쪽이 실제 메인 공격이라면 빰 이렇게 빰 해서 빰 할 때 강하게 약간 넣어주면 제자들이 받을 때, 아, 사실은 이 타이밍에 이 방향일 때 여기가 메인 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압을 통해서, 기압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압은 매우 중요해요. 무슨 무협 소설인가 무슨 소설을 보니까 프로들만 모였어. 프로들만 모인 암살자들이라서 기압 소리 없이 조용한 정막 가운데 공격이 이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무술 수련할 때 기압은 꼭 필요합니다. 기압 필요하고, 뭐 일정한 레벨에 올라가서 기압이 필요 없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검도 같은 경우에 7, 8단 선생님들하고 스파링 해보면 7, 8단 선생님도 기압을 넣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크게 우렁차게는 안 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공격 기회를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대요.
그걸 이제 전동무술에서는 주박을 건다고 얘기하는데, 공격을 이제 서로가 수싸움으로 예측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게 예측 싸움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는 인체가 낼 수 없는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파고들면서 손목 노릴 거야. 그러면 나는 빼서 머리 칠 거야. 움찔하죠. 요 움찔움찔하는 과정에서 수가 계속 공방되는데, 7, 8단 선생님들은 경험치가 너무 워낙 많으니까 예측의 괴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를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봉쇄당하면 나도 모르게 수가 다 바닥이 내서 딱 고차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주박에 걸린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뿅 쳐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보면서 맞아요. 빨리도 안 쳐요. 해놓고 다 만들어 놓고 주박 걸어 놓고 이러거든요. 나는 주박에 걸려서 뭐야? 하다가 그냥 느리게 오는 걸 퉁 맞고는 한 판 뺏긴 거야. 7, 8단 선생님들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빠르게 강하게 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공격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거는 그냥 확인 작업이에요. 실제로 그 정도로 달인들이에요. 이 검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기압이란 건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어쨌든 무술 수련할 때 기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육을 시킬 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 MMA도 상관없고요. 맨손 무술도 상관없어요. 수련생들한테 기압을 아까 다양한 목적을 가진 기압의 다양한 형태를 계속 분출시키게 유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밑에 잘 받아주는 프로 이제 복서 코치들은 하다 예! 하고 막 이렇게 같이 기압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힘이 나가지고 와! 이러고 막 팡팡 터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제 주짓수는 해보니까 기압이 별로 필요는 없던데, 그거는 이제 그런 무술의 특징이 있겠죠. 예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타격기나 그 다음에 무기술 같은 경우에, 특히 무기술은 특히나 더 그렇고, 기압은 아주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압을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목적을 설정해서 다양한 기압 훈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기압이 무용하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수련할 때 아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기압, 분출, 발산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세가 실리고 내가 기백 있게 무언가 행동할 줄 아는 게 몸에 빼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이게 갈무리가 돼요. 이것까지 넘어가면 너무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니까 생략하고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술 수련할 때는 기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